고향 산천 세 번째. 우리가 어릴 때 집안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으니 이것은 과부라는 말이었다. 누구도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철저히 터부시 된 것을 세상하게 되니 이것이 할머니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씀이었겠지. 32살에 조부와 사별하여 청산 과부가 된 할머니는 호러미 자식이란 욕설이었던 당시에 부친 고모, 숙부, 세 자녀를 과부 자식이란 말을 들어본 일 없이 키웠고 그 시절에는 수절하는 여인을 주위에서 칭송하는 풍습으로 그렇게 살았다고도 하겠으나 반면에 보쌈이라고 하여 어떤 묵계로 하여금 밤중에 홀로 된 여인을 자루에 넣어 업어가든 그런 풍습 또한 있었지. 못 이기는 채 업혀가 개가 하는 그런 여인도 없지 않았을 때 그 젊음, 그 아름다움을 자식들을 위하여 고스란히 바쳤으니 그 고귀한 희생이 없었던들 오늘날 우리들이 과연 존재하였을까. 이런 반문을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게 되니 대개 손자들은 할머니가 만만히 보여 어리광을 피기도 하는데 나는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해본 추억은 별로 없고 할머니가 어렵게 느껴지어 거역하기 어려운 존엄성에 눌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되었다고나 할까. 할머니는 밖에 나서면 치마폭에서 찬바람이 싱싱 일었다고 하니 그 젊은 미모에 가까이 근접하려는 남성들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려는 의지가 그 본성에 가미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언행이 흐트러짐이 없었고 차갑게도 느껴지기도 하였을 터 할머니 성격은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가웠지 미지근하진 않았다고 추억되며 그리고 두뇌가 명석하여 옳고 그름이 분명하였고 일신 동네에서는 판관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었지. 할머니는 장녀로서 처녀 시절 훈장이 집에 와서 남동생들을 가르치며 배운 것을 외워보라고 하면 동생들이 막혀 떠듬떠듬하면 할머니가 문틈으로 작은 소리를 알려주어 동생들의 곤경을 면하게 하였다고 하니 직접 배운 동생들보다도 문틈새로 무심히 들은 할머니가 글은 몰라도 노래 가사를 외우듯 하였으니 그 두뇌는 비상하였다고 할 수밖에. 그래서인가 세 자녀 모두 두뇌가 좋아 목에뿐 아니라 북에 또한 이에 더하기를 하였으리니 나의 할아버지는 단명하셔 알 길이 없으나 그분들 조부 즉 나의 증조부는 부친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며 문중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학식이 출중하고 기품이 높은 인격자였다고 하니 이로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지는 않다. 할머니는 지병인 담석증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았고 67세에 별세하셨는데 머리도 흰머리가 적었고 이 하나 빠진 것 없이 하얀 이빨을 가지런히 보여주었고 작은 소금을 손가락에 묻혀 이를 닦고 하셨는데 당시엔 이 닦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위생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나는 할머니에게서 치아의 유전자도 물려받지 못한 것을 오늘도 한탄하게 되네. 일신의 작은 외갓집 할머니는 나만 보면 같은 유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춘혈 아비 같은 양반이 없다. 면서 나의 인사에 대한 대답은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래서 나는 양반이란 그 본뜻은 전혀 모르면서도 점잖고 온화하고 선량한 남자의 통칭으로 알게 되었으니 부치는 성품이 온화하여 말소리를 높이거나 노기를 띠는 그런 모습은 보기 어려웠고 성질이 거친 어부의 집에선 그 자식을 이놈 저놈 인연전연하고 상스러운 욕이 들려오기도 하였지만 우리들은 집에서 이런 말을 전혀 들어본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형제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기에 그러하였는지는 몰라도 아비로서 자식에게 따끔하게 타이르는 그런 일도 없어 어머니에게선 내맞은 기억도 있으나 부친에게선 아무리 찾아내려 해도 그런 기억이 없네. 뿐만 아니라 환한 표정을 짓거나 거친 말, 꾸지람을 들어본 그런 기억도 전혀 없어. 가정 밖에서도 누구나 상대하기 편안한 그런 성품이었다네. 부친은 우리들에게 옛 이야기를 잘 들려주셔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한기라고
중국 최초의 강대한 통일 국가인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일으켰던 과정의 역사, 속설, 등장인물, 유방, 장량, 소화, 한신, 번쾌, 항우, 우미인, 범증 이러한 독특한 개성의 인물들이 펼쳐내는 극적 장면은 나의 어린 시절의 배고픔을 잊게 해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수십 년 전에 이것이 소재가 된 역사소설이 신문에 연재가 되어 읽게 되면서 부친의 비상한 기억력과 표현력에 새삼 감탄을 마지 않았고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 생각되었으며 곡과 때를 잘 타고 태어났다면 소설가가 되어 천부의 소질을 빛낼 수 있었을 터에 하고 안타깝게 생각이 되기도 하였다. 부친은 내가 원산에서 1948년 추석이 지나 월남하려고 할 때 산설고 물설은 사고 무친한 곳으로 떠나려 할 때 마음속으로 걱정도 되시고 잡아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런저런 내색이 없이 하직하려는 자리에 부친이 애주중지하던 돌 수정 안경을 나에게 주시며 너 쓸 때가 있을 거다. 짤막한 한마디 나는 이 안경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간직하였다가 돌려드리고자 퍽 애썼으나 공궁의 한계점에서 이것을 팔아 당시 개냘픈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으니 부친은 좀 시간이 걸리는 외출 시엔 할머니에게 절을 드리고 행방과 연휴를 알리고 귀가하면 먼저 뵙고 할머니에게 항상 공손하게 대하며 집안에 할머니가 계시면 소리를 더 낮추어 효자란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되어 그 자신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시면서도 우리들에겐 이런 거를 보고 그대로 행하라는 그런 바람은 전혀 나타내지 않으셨으니 공부를 잘 하라고 다그치는 그런 일도 없었어. 내가 13살 때인가 부친이 하루는 문간 밑에서 감추어 뒀다고 생각되는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셨는데 그 책이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김덕력 장군 이런 분의 그림과 글이 쓰여 있어서 일본 역사의 인물밖에 몰랐던 나는 가슴 설렘과 충격을 받았고 이후 일본이 아니고 조선이라는 또 한 갈래의 세계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부친은 일본 글공부가 싫어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도 하였고 어떻거나 부친은 일본을 좋게 말한 일이 없었으며 따지고 보면 속적이나마 작은 반일 애국자였다거나 할까. 모치는 성미가 급한 편이고 억척스럽다거나 할까. 생활력이 강하여 부친만을 바라보는 일 없이 어려울 때 앞에 나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는 가릴 것 없이 희생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치는 가족을 위하여 굳은 일 험한 일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하였지 덜하지 않았던 듯 깊은 물속 뜨거운 불 속도 마다하지 않을 성품 어머니 친정 나의 외가에 잔치 따위가 있으면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손님 상차리기를 주관하고 친정 조카들이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에 대고 나무라고 한 번은 20살 넘은 외 육촌 형이 아침 일찍 집에 찾아와 우리 부친에게 귓속말로 밤새 술을 마시다 돈이 모자라 구워달라고 부탁하자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 때던 모친이 알아채고 불이 붙은 부직갱이를 들고 뛰어 들어오면서 다짜고짜 이런 못된 놈 술을 처먹고 어른 보고 술값을 구워달라고? 하며 후려칠 기세 그 형이 겁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버려 들어와서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지 놈을 낳고 어미가 죽어 아비가 지를 얻고 다니면서 젖동량을 하여 살려 키워내는데 못된 놈 같으니라고 하시곤 아버지를 보고는 어른으로 호통을 쳐 쫓아보내지 않고 물렁하게 보여 설라무니 하고 나무라시며 그 친정편 조카의 어려운 사정은 전혀 엄두에 없고 그 잘못된 행동만을 차마 넘기지 못하는 그런 성미였다고나 할까.